자, 먼저 이제 공기 예열기.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보면은 이 NC 책에서는 주로 자, 공기 예열기하고 그다음에 절단기죠. 네, 급수 예열기 이 두 가지만 주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열기나 이제 제열기 같은 경우에는 종류 정도로만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주로 이제 과열기나 이제 제열기는 이런 발전 설비에서 좀 사용하기 때문에 산업용 보일러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공기 열기와 이제 급수 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기 열기와 보면 절단기, 급수 열기 두 가지만 그래서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기 예열기 한마디로 여러분들 공기 예열기는 뭘 예열하는 거죠? 그렇죠. 2차 공기, 연소용 공기를 예열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예열된 공기를 연소실로 보내면은 자, 연소실이 고온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자, 열 전달도 잘 되고 그리고 연료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연소율도 높아지는 장점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공기 예열기, 자, 절단기와 함께 진기 발생 장치나 수각 장치에서 대열, 배출되는 열을 회수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장치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내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옛날에는, 과거에는 보면은 에너지 절약이 환경 보호에 우선했으므로 그래서 환경 보호가 만약 에너지 절약이 있으면은 에너지 절약이 더 보면은 우선했다는 거죠. 그래서 녹스 이게 이제 질소 산화물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인식이나 규제가 이제 적었고요. 그렇지만은 이런 질소 산화물이 보면은 질산이 돼서 또 산성비의 또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소형 보일러 소형이기 때문에 자, 탈기기가 없이 자, 급수를 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뭐 역사에 대한 좀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보일러가 보면은 예전에는 또 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탈기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용존산소 제거하기 위해서 자, 가열탈기나 이제 직무탈기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이게 이런 용존산소가 많으면은 보일러 안에 보면 점식에 깨알 모양의 부식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런 것들도 설치 안 하고 보면은 단속으로 또 급수하는 게 이제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버너 성능에 이제 문제가 이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 예열기에 의해서 완전 연소를 함으로써 분진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공기 예열기를 사용해서 자, 이 연소용 공기를 예열해서 연소실로 이제 공급을 했더니 보면은 완전 연소하는데 도움이 됐고 또 완전 연소가 되면은 이런 분진, 이런 먼지나 이런 연소 후에 또 이런 찌꺼기나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자,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연소가 되면은 뭐 탄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깨끗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고압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기 예열기만으로는 자, 열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절단기와 함께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형 보일러는 이런 공기 예열기나 절단기 이게 이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보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산업용 보일러에서 또는 이제 고압용 보일러에서 이 절단기와 공기 예열기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환경에 대한 규제들이 또 많이 강화가 됐죠. 그래서 자, 이런 녹스가 질소 산화물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연소실 온도를 낮춰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탈기기도
자, 많이 이제 설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술, 연소 관리 기술 같은 게 많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일러 이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 절단기나 이런 공기열기 이런 것 등을 설치할 필요성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절단기는 여러분들 이제 급수를 예언하는 장치죠. 자, 이거는 관, 구피 및 용접 등 자, 제작하기가 자, 좀 까다롭습니다. 또 부식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죠. 특히 보면은 여러분 이제 저온 부식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식에 대한 조치도 꼼꼼하게 신경 써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아직은 이제 절단기보다는 공기 예열기 선호도가 이제 더 높다는 겁니다. 자, 공기 예열기 또 종류로 보면은 융스트룸형, 그다음에 관형 등 종류들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대부분은 관형 공기 예열기를 많이 이제 설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절단기와 이제 공기 예열기의 뭐 사용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요즘에 와서는 이런 이제 원래 효율이나 이런 걸 높이는 기술들이 많이 좀 발전했기 때문에 자, 이런 폐열 해소 장치를 설치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금 사진으로 보면은 공기 예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네. 공기 예열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배기가스와 보면은 연소용 공기를 서로 열교환해서 자, 연소용 공기 온도를 높여서 연소실로 공급하는 장치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공기 예열기 장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약간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공기 예열기에 보면은 장점으로 틀린 겁니다. 공기 예열기의 장점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공기 예열기 초기 원가가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대용량 보일러에 이제 설치할 때 보면은 자, 이렇게 투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연소실에서는 보면은 연소실 온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완전 연소가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완전 연소가 되면은 아까 여러분들 뭐 녹스라든지 이런 환경 오염물질 이런 것 등이 발생이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완전 연소됐을 때 여러분들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이 발생되죠. 근데 만약에 이제 불완전 연소가 되면은 자, 뭐 재라든지 그러면 분진이라든지 끓음이라든지 또 여러분들 보면은 이산화탄소라든지 또 이런 지수 산화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면은 환경 오염물질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이죠. 자, 고체, 그 다음에 유류, 액체 연료죠. 연료일 경우에는 자, 분진이 적어진다. 그래서 보면은 분진이라고 하면 먼지 같은 게 많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자, 이렇게 공기열기를 사용하면은 상대적으로 분진 발생량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단속 급수. 자, 필요할 때만 이제 급수할 때만 이게 이제 단속인데 자, 이럴 때 급수에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부하 변동이 심할 경우, 자, 부하 변동이라는 것은 갑자기 여러분 뭐 증기 사용량이 많아지거나 줄어들거나, 자, 이런 게 이제 발생할 때죠. 자, 심할 경우에도 자, 절단기보다는 조절하기가 보면은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바꾼 내용은 이겁니다. 단속급수에 사용할 수가 있다는데 사용할 수가 없다. 이거는 잘못된 내용이지. 그래서 공기 열기에 설치할 때 이제 장점 이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열면. 전열면이라고 하면은 연소가스가 닿는 면적인데 여기서는 이제 배기가스가 닿는 면적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의 온도와 부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공기 예열기를 보기 때문에 이 공기 예열기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저온 부식과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특히 유황성분 이게 이제 저온 부식의 원인 물질이죠. 자, 이게 만약에 연료 중에 들어가 있으면은 자, 완전히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연료 중에서 유황성분을 제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자, 같은 조건에서 자, 설계를 이제 양호하게 하면은 하고 있으나 증기, 공기 예열기를 설치하지 않고서는 자, 어떤 보증도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식은 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증기, 공기 예열기를 설치할 것이며 특히 보면은 저부하 운전을 하는 곳에서는 필수적으로 판단된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증기, 공기 예열기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보통 공기를 예열할 때 뭘로 예열하죠? 폐열해수장치는 배기가스로 예열하죠. 근데 배기가스를 예열하다 보니까 배기가스 온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자, 배기가스 온도가 낮아지면은 자, 여러분 아까 150도 이하가 되면은 이슬이 맺히는 온도에 가까워지면은 자, 그 연료 중에 수분이 응축이 되고 이거와 무수황산이 만나면은 황산이 돼서 부식이 일으킨다고 했죠. 그러면은 또 좋은 방법은 배기가스 온도를 높게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공기를 예열하는데 자, 보일러가 발생된 증기를 이용해서 자, 공기를 예열한다는 거예요. 배기가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배기가스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자, 여러분 저온 부식이나 이런 것 등을 방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온 부식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증기, 공기 예열기 이런 걸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대형 용량의 이제 보일러입니다. 자, 공기 예열기의 부식을 줄이기 위해서 전열면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전열면의 온도를 자, 좀 높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자, BCU 하면은 여러분들 중유 같은 경우는 A, B, C로 자, 나누고 있죠. 그래서 벙커 CU 해서 자, 여러분 CU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BCU의 경우에는 굴뚝등에서 자, 산검댕 자, 여기서 이제 산검냉이라는 것은 자,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유 연소 시 굴뚝에서 유황 성분을 자, 10에서 15% 함유한 한방눈 형태의 그름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검댕이나 자, 이런 부식 이런 것 등을 피하는 게 이제 좋다는 거죠. 네. 자, 이런 것 등이 보면은 또 부식의 이제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전열면 온도 조절을 함으로써 모든 걸 이제 방지하기는 이제 어렵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은 된다는 거죠. 자, 가스의 노점에 따라서 가스의 온도를 일정 온도 이하로 낮추지 않는 것이 좋다. 가장 좋은 거는 가스, 배기가스 온도를 자,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이제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까 150, 170도 이하가 됐을 때 저온부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온도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제어 장치가 자, 복잡해져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자, DCS 이게 이제 분산 제어 시스템, PLC 이거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논리 제어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LC 같은 경우 특히 여러분들 뭐 회로도 있죠.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짜서 여러분들 시퀀스에서 여러분들 결선을 했었죠. 이렇게 보면은 물리적으로 결선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PLC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상으로 회로도를 짜서 이걸 또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다 자동 제어 장치입니다. DCS나 PLC. 자, 이 DCS 같은 경우에는 자, 작은 개별, 뭐 패키지나 단독 설비 제어하기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PLC 같은 경우에는 각 패키지 및 분산된 설비를 중앙으로 한데 모아서 전체 공정에서 이제 감시, 제어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제어를 이용해서는 특별히 어려운 것이 없다고 생각되고, 이런 제어 장치들에 의해서 보면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한다든지 이런 것 등을 제어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다만 뭐 증기, 공기, 열기 용량이 충분해야 하므로 설계에 이제 반영해야 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중대형 용량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검댕이나 이런 부식을 방지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때 가스 온도를 항상 일정 온도 이상으로 유지해서 이하가 됐을 때 부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이 좋다는 겁니다. 또 프로그램으로 해서 DCS나 PLC 같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단속 운전을 하는 곳입니다. 자, 단속 운전이라고 하면은 자, 보일러는 필요할 때만 가동하는 것을 단속 운전이라고 합니다. 연속 운전이라고 하면은 보일러를 계속 가동 중이고, 뭐 부하가 가벼울 때는 자, 연소량을 뭐 줄였다가 부하가 클 때는 연소량을 늘렸다가 이렇게 조절하면서 계속 연속적으로 운전하는 방법이 있고, 단속 운전은 만약에 이제 하루에 이제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보일러를.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만 운전을 하는 것을 단속 운전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단속 운전하는 곳에서는 운전 중보다 정지되어 있는 동안에 자, 부식이 더 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지 후에는 먼지가 관주에 쌓여 있는 일이 없도록 설계해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먼지라고 하면은 여러분 검댕이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보면은 또 부식을 크게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검댕이 성분에는 여러분들 이제 반합금이 많이 들어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부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검댕이가 보면은 열 전달을 또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수가식 보일러는 슈트블로어라는 게 있어서 이런 검댕이를 제거해주는 장치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먼지가 관주에 이제 쌓이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장시간 정지할 경우입니다. 장시간 이제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자, 황사를 함유한 수분과 먼지가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이제 청소라든지 이런 걸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온도가 낮을수록 저온 부식이 잘 발생합니다. 왜냐면은 온도가 나오면 배기가스 온도가 낮으면은 수분이 응축되죠. 자, 그것 때문에 자, 여러분들 무수황산이 여러분들 수분과 만나서 황산이 된다고 했죠. 또 배결현상, 이거는 굴뚝의 낮은 온도 범위에서 수분의 함유량이 많을 때 이제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배견이라는 게 흰 연기가 나오는데, 이때 이 흰 연기가 나오는 이유가 보면은 이런 수분이 응축이 되면서 자, 수증기처럼 이렇게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배기가스 온도가 낮아질수록 저온 부식, 배결 현상, 이거는 더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내용 한번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배결 현상. 자, 이거 오늘 아까 풀어본 문제 중에서 배결 현상 나왔었죠. 네. 근데 약간 두 가지 좀 유형으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이제 그대로 나온 부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 보면은 냉동기에서 자, 여러분들 냉각수를 보면은 재생하는 냉각탑이죠. 여기에서도 보면은 흰 연기가 나오는 것, 이것도 보면은 배결 현상으로도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묶어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배결 현상 하면은 아까 이제 앞에서도 보시면은 내용 봤지만은 자, 여러분들 배기가스 온도가 낮을 때 더 발생이 많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연소가스 중에 수분과 황산 성분, 네. 자, 이것이
굴뚝으로 해서 외부로 배출되면서 자, 찬 공기와 만납니다. 외기 공기는 여러분 온도가 낮죠. 그러면은 자, 온도가 보면은 노적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자, 이 수분이 응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흰 연기 같이 나온다고 해서 백연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실제 보면은 백연인데 깨끗한 연기가 아니라 이거는 황산가스라고 보시면 되죠. 황산이 보면은 자, 수분과 응축이 돼서 이제 나오는 연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 배기가스의 온도가 노점 온도 이상으로 굴뚝에서 이제 배출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굴뚝으로 배출되는 배기가스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외기 온도와 온도 차이에서 쉽게 식어서 흰 연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배기가스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면은 자, 열을 뺏기더라도 쉽게 보면 응축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런 황산이나 이런 것들을 밖으로 보면은 발생시키지 않고 황성무도로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주관식으로 한번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평가에서도 문제가 출제됐던 부분이죠. 자, 가로 안에 알맞는 내용을 쓰시오. 내용을 쓰시고 그래서 이렇게 백연 현상을 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설명을 보고 이게 어떤 현상인지 쓰는 문제죠. 그래서 연소가스 중에 수분과 황산 성분이 굴뚝의 외부로 이제 배출이 되는데 이때 외부의 외기 공기, 찬 공기와 만나게 되면은 온도가 보면 노점 온도 이하로 내려가서 자, 이 황산이 응축돼서 생기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자, 이거를 백연이라고 부르죠. 자, 근데 이제 가로 문제인데 첫 번째는 이제 백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요. 또 이런 백연 현상을 방지하는 방지법 이것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좀 문제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백연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 두 가지를 좀 제시하고 있어요. 크게 보면은 가스, 배기가스 온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가스 중에 수분 함량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배기가스 온도가 높아지면은 자, 여러분들 기체 형태로 보면은 불뚝을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응축이 되는 백연 현상을 이제 방지할 수가 있죠. 또 가스 중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연료가 연소되고 나면은 또 연료 중에 수분이 있거나 또는 자, 탄화수소면은 자, 연소 후에 보면은 수분이 물이 발생하죠. 근데 이거를 함량을 낮추는 방법으로도 보면 백연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방법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소 중에 나오는 수분을 없애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첫 번째 가스 온도, 배기가스 온도를 높이는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습식, 세정기 등을 통과한 온도가 낮은 수증기로 포화된 가스인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방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시스템 또는 온도를 높이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보통이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습식 세정기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고체나 액체를 사용하면은 자, 여러분들 환경 오염 물질들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런 먼지나 또는 탄화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밖으로 굴뚝으로 배출되면은 환경을 오염시키죠. 가령 여러분들 굴뚝을 통해서 막 새카만 매연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막 집들이나 아파트나 막 상가들 그런데 난리 나죠 이제. 그러면 이제 민원의 소지가 되고 그리고 환경 기준치를 어기는 거기 때문에 보면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면은 집진 장치를 설치해서 환경 기준치 이하로 낮춰서 이제 내보내야 됩니다. 근데 이 집진 장치가 보면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건식과 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식 같은 경우에는 뭐 필터를 거친다든지 또는 뭐 사이클론식도 있고요. 원심력을 이용해서
또 제거를 한다든지 또는 뭐 코트레식이라고 해서 자 전기를 일으켜서 미세한 먼지를 포집해서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근데 습식 같은 경우는 물로 이런 배기가스를 씻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습식 세정기를 사용하는 외에는 자 보통은 이런 배기가스 중에 수분 함량을 낮추는 방법을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자 온도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일러 출구가스에 보면은 배견 현상은 자 분사 증기의 양이 적은 버너의 선택 이외에는 수분 함량을 낮출 수는 없고, 그래서 수분 함량 낮추는 방법은 좀 어렵고요. 대부분 보면은 온도를 높이는 방법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배기가스 온도를 높여서 자 이 황산 성분과 수분이 만나서 응축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배기가스 온도가 낮아서 황산 성분하고 수분하고 만나서 황산이 돼서 응축이 돼서 수증기가 돼서 나가면 이게 이제 배견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 방지하는 방법. 자, 이게 이제 가로로 문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굴뚝을 보온한다. 자, 굴뚝을 보온한다는 것은 굴뚝이 열을 뺏기는 걸 방지하죠. 그러면은 배기가스를 높은 온도로 굴뚝을 통해서 내보내는 데 이제 유리하고요. 자, 두 번째는 자, 공기 가열기의 공기 바이패스입니다. 가령 공기 가열기가 보면 공기 예열기 이런 가열기가 자 여러분들 배기가스하고 바이패스 한다는 건 바이패스는 우회적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배기가스하고 열 교환을 안 하면 배기가스 온도는 높게 유지가 되죠. 근데 배기가스하고 자 공기 가열기 예열기가 보면 서로 접촉을 했어요. 그러면은 공기 가열기 예열기 할 때 자 열을 뺏겼기 때문에 배기가스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자 이런 대견 현상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패스 한다는 것은 자 배기가스와 접촉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배기가스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여기 증기, 공기 가열기 등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공기를 가열할 때 공기를 또 예열할 때 자 여러분들 배기가스로 아까 예열한다고 했죠. 근데 증기를 빼서 증기의 일부를 돌려서 이걸로 보면은 예열을 하게 되면은 배기가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열을 뺏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배기가스 온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방법들은 다 배기가스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굴뚝을 보온함으로 해서 배기가스가 보면은 열을 뺏기지 않아서 고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또 공기 가열기도 자 배기가스하고 열교환 안 하고 그냥 바이패스에서 우회적으로 흐르게 하면은 배기가스하고 열교환을 안 했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온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고, 또 증기 공기 가열기는 자 공기 가열기, 공기 예열기를 증기로서 예열을 함으로써 배기가스로 따로 예열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배기가스 온도를 높게 유지한다는 거죠. 자 이런 방법 등이 바로 자 가스 온도, 그래서 배기가스 온도를 자,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배기가스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가로 안에 알맞는 내용 쓰는 거는 첫 번째 설명을 보고 배견 현상을 쓰고 이 현상의 이제 방지법에서 굴뚝 보온, 공기 가열기의 공기 보면 바이패스, 그리고 증기 공기 가열기를 사용하는 등 이 세 가지가 방지 방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습식 세정기입니다. 자, 습식 세정기는 한마디로 배기가스를
물로 여러분들 씻어내서 자 깨끗하게 이제 배출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세정기라는 게 보면은 여러분들 에어와셔 그래서 보면 공정기에서 있었죠. 공정기도 보면은 처음에 에어필터 거치고 공기 세정기를 통해서 물로 공기를 깨끗이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공기의 뭐 청정도도 높아지고 또 여러분들 가습하는 효과도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습식 세정기는 한마디로 배기가스, 먼지나 이런 것들을 물로 이제 씻어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가스, 배기가스를 흡수액에 접촉시켜서 가용성, 녹능 성질을 가용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성분을 용해시켜서 제거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배기가스 중에 있는 먼지나 이런 거, 물에 이제 희석되거나 그런 것 등을 물로 씻어서 제거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가스, 배기가스를 자 송풍기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는 겁니다. 대기로 이제 방출이 되는데 이때 여기 스프링클러 같은 걸로 해서 자 여러분들 여기 가스 흡수액을 이렇게 스프링클러로 쭉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기가스가 보면은 대양류로 자, 지나가면서 자 이런 먼지나 이런 것 등은 물에 희석돼서 이제 자 밑으로 보면은 내려가고 깨끗한 배기가스만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습식 세정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기 예열기 이제 수명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공기 예열기 어떻게 보면 수명을 높이려면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자 사용을 적게 하면은 또 수명이 늘어나겠죠. 이런 또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보자. 자 공기 예열기 이제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입니다. 자 연료 종류. 자 연료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가령 보면은 연료를 뭐 고체나 액체 같은 걸 이제 사용하면은 상대적으로 보면은 뭐 끓음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발생되거나 또는 뭐 황이나 또는 이런 바닥 이런 게 많이 섞여 있는 연료를 사용하면은 또 부식이 또 많이 발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연료의 이제 종류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또 유지 관리 특히 가스의 이제 배기가스의 출구 부분에 재나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또 부식이 커집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보면 청소나 이런 관리를 해줄수록 수명이 연장이 된다는 거죠. 또 운전 부하미, 단속 운전 여부.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단속 운전, 사용할 때만 가끔씩 사용하는 것보다는 연속 운전이나 이럴 때 또 운전도 보면은 적정 운전을 해야지 뭐 부하를 크게 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이런 것들이 또 공기열기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인자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수명을 이제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자 가스 바이패스를 관 외부로 한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배기가스를 보면은 자 패스로 이런 바이패스처럼 보면은 관 외부로 네, 이렇게 우회하도록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설계 방법입니다. 자 가스 배기가스하고 공기의 속도의 균형을 맞춰준다. 그래서 자 어느 한쪽으로 이제 치우쳐지지 않고 균형 잡히게 서로 보면은 열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오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진기 공기 가열기를 설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기를 이용해서 연소용 공기를 예열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폐열연소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식을 방지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공기를 바이패스 해준다. 여기서 보면은 연소용 공기를 자 온도가 떨어질 것 같으면은 바이패스에서 이제 우회적으로 지나가게 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공기 예열기 온도가 떨어지는 걸 방지해서 자 이런 배기가스로 보면은 다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래 사용하는 데 유리한 거죠. 여기는 자 진기로 공기 가열기를 예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기 바이패스는 연소용 공기. 이게 보면은 자
여러분들 공기 예열기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해서 배기가스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자, 주관식으로 좀 문제를 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하면은, 자, 배기가스를, 자, 보면은 배기가스 통과를 연소용 공기가 지나는 관 외부로 한다. 자, 이걸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이 공기 예열기라고 하면은 공기 예열기가 이제 관으로 돼 있고 이 관이 보면은 배기가스를 이제 통과하게 됩니다. 이 통과할 때 보면은 관 안으로는 연소용 공기를 보내고요. 관 바깥쪽으로는 배기가스가 이제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를 만약에 이제 이렇게 자, 만약에 이렇게 이제 통과를 해요. 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관 안으로 보면은 자, 연소용 공기를 관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이제 보내고,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배기가스 네, 이렇게 보내는 방식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소용 공기는 관 안으로 해서 자, 열교환하고, 배기가스는 바깥쪽으로 흐르면서 자, 연소용 공기 관 바깥쪽으로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서로 이제 열교환을 하는 것이 그러면은 더 오래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 이렇게 배기가스를 바깥쪽으로 하면은 청소하기가 좀 편하죠. 그래서 관 외부 쪽 보면은 이렇게 재나 껌댕이 같은 거나 바늘 정도 있으면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가 편한데, 만약에 관 안으로 있으면 관 안쪽을 청소하기 때문에 좀 불편한 거죠. 네. 되도록이면은 내부로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관식으로 해서 자, 수명 연장 방법 세 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세 가지 가스를 배기가스를 배기가스 통과 패스라인 통과죠. 통과를 관 외부로, 그래서 이제 연소용 공기 관 외부로 한다. 자, 두 번째는 배기가스와 또 연소용 공기의 속도 균형을 맞춰주는 설계 방법을 채택한다. 또 세 번째는 공기 가열기를 설치한다. 또는 공기 바이패스를 한다. 그래서 진기로 보면은 공기를 가열하면은 연소용 공기를 가열하면은 자, 페어레스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배기가스 온도를 높일 수가 있고, 또 공기 바이패스. 자, 만약 배기가스가 온도가 낮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연소용 공기를 자, 우회적으로 통과시키면은 자, 배기가스하고 접촉을 안 하면은 또 온도가 높은 상태로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공기 예열기를 수명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방법에 비해서 세 번째 방법은 최대한 보면은 여러분들 공기 예열기를 안 쓰는 방법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주관식으로 내용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급수 예열기. 자, 절탄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 이제 공기 예열기 했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절탄기, 급수 예열기입니다. 자, 보일러에 포화수보다, 자, 포화수라고 하면은 100도씨의 물을 가리킵니다. 포화수. 그렇죠? 100도씨의 물, 포화수, 100도씨의 증기, 포화증기 또는 건포화증기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은 급수를 할 때는 예열하더라도 자, 포화수보다 보면은 온도가 높아야 될까요? 아니면 낮아야 될까요? 포화수보다 온도가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낮아야 되죠. 왜냐면 포화수보다 온도가 높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 증기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급수 온도는 포화수 온도보다는 상당히 낮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도가 높은 물 상태로 보면은 보일러내로 이제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배기가스로부터 효과적으로 열을 회수할 수 있는 폐열 회수 장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 포화수에서 이제 포화수보다 낮은 온도로까지만 예열해서 자, 보면은 보일러로 예열된 급수를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이때 이제 열은 배기가스로부터 얻는 거죠. 자, 최근 절탄기의 전열 면적을 증가시키고 보일러의 이제 전열 면적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경향은 뭐냐면은 보일러에서 보면은 이제 여소가스 있죠. 닿는 면적을 좀 줄이고 보안 쪽으로 보면은 자, 여기 절단기를 사용하면 절단기가 보면은 접촉 면적이 크면은 자, 이 두 가지를 다 병용해서 이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급수 이번엔 예열기의 장점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지금 문제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문제를 이제 읽게 됐습니다. 여기도 주관식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자, 주관식이고요. 자, 보일러의 포화수보다 급수 온도가 낮으므로 배기가스로부터 효과적으로 열을 회수할 수 있는 이 폐열 회수 장치는 무엇인가? 뭐죠? 급수네. 그렇죠. 급수 예열기가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왜냐면 뭐 외국평가 문제들도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뭐 그대로 이제 발췌해서 이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기가스로부터 열을 회수하면은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문제로 좀 나오면은 절탄기나 이제 공기 예열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처럼 급수 온도라는 게 나왔으면은 절탄기를 여러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주관식 문제로 들어가 있고요. 자, 이번에 이제 급수 예열기 이제 장점입니다. 급수 예열기의 장점. 이거는 객관식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급수 예열기의 이제 장점. 예, 관한 설명 좀 틀린 겁니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 네. 자, 그럼 내용 한번 보죠. 1번. 작은 용량 또는 저압 보일러에서는 자, 여러분들 저압이나 보면은 작은 용량이니까 소용량. 자, 이런 보일러에서는 초기 원가가 저렴하다. 네. 설치할 때 보면 비용이 이제 싸다는 거죠. 자, 전력비가 적게 든다. 자, 전력비가 이제 적게 든다. 자, 온오프 사이클. 온오프는 뭐 기동, 정지.
자, 이런 사이클에서는 추격이 때문에 보다 빨리 징기를 얻을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자, 추격이라고 하면은 징기 추격이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징기 추격이 예, 때문에 보면 보다 빨리 이제 징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징기 뭐 추격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두 가지 방식이 있었죠. 그러면 정합식과 변합식이 있었죠. 그래서 잉여전기를 보면은 물에다가 보면은 축적했다가 그 열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병용하면은 더 급수 예열기를 사용했을 때 더 보면은 징계 사용량을 빨리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자, 설치 공간이 적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도에 이제 석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요. 자, 로와 버너. 로라고 하면은 연소실. 그래서 뭐 로통 보일러 하면은 노동이 보면 연소실에 해당되죠. 자, 버너에 열부하가 낮은 편이다. 예. 또 녹스. 그래서 이제 질소산화물 저감이 대단히 유리하다. 그러니까 질소산화물 생성이 적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급수를 그만큼 이제 예열을 하면은 자, 여러분들 한마디로 가스레인지로 여러분들 물을 끓여요. 근데 자, 물을 끓일 때 자, 여러분 차가운 물 하면은 연료가 많이 들어가죠. 연소가 많이 돼야 되죠. 근데 자, 뜨거운 물을 여러분들 붓고 여러분들 가열하면은 적은 연료만으로 또 보면은 자, 여러분들 물을 금방 끓일 수가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연소실이나 버너에 자, 열에 의한 부하 이런 것들을 자, 낮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열부하도 낮은 편이고요. 또 여러분들 연소 할 때 연료를 많이 태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연료량을 이제 절약할 수도 있고 또 녹수나 이런 환경 오염물질 또 발생량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특징인데 자, 여기서 이제 틀린 부분은 초기 원가가 저렴한데 비싸다. 가격이 높다. 그러면은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좀 구분해 주셔야 할 게 뭐냐면은 자, 소용량이나 조합에서는 원가가 저렴하다는 거예요. 가령 보면은 뭐 대용량이라든지 고압 보일러에서는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공기 예열기 같은 경우에도 자, 초기 원가가 저렴한데 소용량이 아니라 얘는 뭐죠? 대용량. 네, 보일러에서 원가가 저렴한 겁니다. 이거는 잘 좀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둘 다 이제 초기 원가가 저렴한데 자, 여러분들 공기 예열기는 자, 대용량인가요? 소용량인가요? 대용량.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절탄기 급수 예열기는 소용량인가요? 대용량인가요? 소용량. 이때 보면은 초기 원가가 이제 저렴하다는 거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살짝 바꿔서 객관식이나 이런 내용으로 이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꾸 바꾸려고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사 하시고 나온 다음에 여러분 이제 서술형 시험 보고 올라가서 또 용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명하시는 분 하면은 그분 두 분씩 해서 시험 보고 한 분이 시험 보고 한 분은 얘기하는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좀 시간 주고 세다를 제가 여기서 2번을 이걸 사진을 보여줘요. 1번을 할래? 2번을 할래? 그 질문이 누가 2번 들어갔어요. 저번에 했고. 아, 세븐 세팅이네. 네, 뭐 세다를 넣고요. 모두가 아니고. 아, 탐나네. 근데 만약에 대를 넣을까? 그러면 다시 세트해가지고 이거를 이거 이렇게 들어가고 다시 이거 해버리면 우리 지금 맞춰진 거예요. 네, 맞춰주세요. 저 바꿀 수 있어요? 네. 오 그래? 어디서 바꿀래? 이게 키를 몰라서 그랬어. 분명히 오늘 있을 것이다. 아까 7 마이너스 4승이 나왔었잖아요. 아까 이거 눌러서 10부터가